으로 발생한 6.25 전쟁은 1948년 건국 이후 조금씩 일어서고자 했던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남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피와 눈물로써 자유를 지켰던 세대가 점차 저물어 감에 따라 6.25 전쟁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으며 그 정쟁과 정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유엔군 사령부도 함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나가보면 6.25 전쟁의 정확한 발발 일자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채 절반이 되지 않으며 당연하게도 6.25 때 대한민국에 파병을 해준 국가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더 적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이런 실정이기에 미국에서 이 전쟁의 명칭을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라고 불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줬던 유엔군 사령부를 돌아보고 유엔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많은 도움과 희생으로 자유를 지켰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유엔사의 역할은 마치 정전이 된 1953년에 멈춰버린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저절로 알아서 발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공산화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낸 유엔사를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른바 평화쇼에 있어서 통일쇼에 있어서 걸림돌처럼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기간 내내 그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히 잘 수행해줬음은 물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953년 정전이 체결된 이후에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이 다시 한번 남침을 한다면 다시 한번 병력을 재파병할 것을 결의한 것도 바로 유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경제 발전이 가능토록 한 밑바탕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발발해서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의 이러한 결의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강대국들의 이른바 담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담보 위에서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평화 위에서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1 사태, 땅굴, 천안함에 대한 공격이나 연평도에 대한 포격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만약 북한이 쇼가 아닌 실질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필수 조건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빠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사시 한국의 우방국들이 전력과 도움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안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평화만 떠들며 유엔사를 등한시하는 이들은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국가안보는 등한시한 채 통일과 평화만 떠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도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과거 물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6.25 전쟁을 시점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코다 공군기지는 일본에 있는 미국 최대의 공군기지로서 한반도에 유사시 빠른 물자와 병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경에 위치한 자마 육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빠른 육상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요코스타 해군기지의 경우 미국 제7함대의 모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제7함대는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함재되어 있는 전투기만 해도 420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군사력 6위로 꼽히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진 전투기의 숫자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한 국가의 전투력과 맞먹는 실함대가 또 대한민국과 태평양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세보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서 유사시에 빠른 탄약이나 유류 보급품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는 미국의 실함대 전체가 3개월 동안 전투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탄약이나 유류 비축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Fight tonight! 당장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노력과 준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토는 10,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으며 하와이와 괌도 7,000km, 3,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바로 위에 있음을 생각하면 일본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엔사를 필두로 한 서양 세력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한미일 동맹을 필두로 한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철진한 반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이 넘는 전쟁 동안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으며 산과 나무는 불타올랐고 하루 3끼는커녕 하루에 한 끼도 보장받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엔사는 그렇게 고난만 가득했던 한반도에 내려진 하나의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6.25 때 한국을 도와서 자유를 지켰음은 물론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조건 없이 즉시 병력을 자동 파병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런 유엔 회원국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리스크는 급감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 즉시 전력 제공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요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엔사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전투병력의 지원은커녕 물자 지원조차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떨까요? 군사력이나 기술력에서 대한민국에 훨씬 뒤떨어지는 북한은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나 남한의 대응을 최소화하고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유엔사마저 없다면 북한의 이런 초기 기습, 속전속결 전략에 우리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남침 시 즉각적인 지원군의 한반도 전개가 없다면 한반도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에서 과거처럼 결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즉시 전력 제공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러한 혜택을 무료로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한반도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특별히 대한민국에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지지해주면 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를 우리 정부와 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와 유지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부한 예시일 수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한순간이라도 없어진다면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유엔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유엔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이상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대북 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15년 만에 그 활동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유엔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거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레나투스가 저술한 병법서에서 유일한 격언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유엔사는 평화를 방해하거나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존재가 아닌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누리고 있는 평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준 아주 귀중한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